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 3월의 마지막 날이죠. 월요일 비트코인 현재 1억 2,170만원대, 주말까지 해서 또 하락세가 나오면서 일단은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반등이 세기 자체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리고 109K 신고가를 찍고 쭉 내려오는 이 추세선 돌파를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번에도 이 추세선의 상단 부분을 돌파가 안 나오면서 여기서 좀 저항을 맞고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 저점 76.6K죠. 반등이 쭉 나왔던 요 라인까지는 살짝 갭이 남아있고 이 갭을 조금 이제 채우러 가다가 저점 갱신 없이,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바닥이라고 한다면 저점 갱신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줄 경우에는 이 추세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다가도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전체 지금 시장의 M2 전체 통화량 자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약 75일 이후에 그 M2 지표를 따라간다. 그런 패턴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이제 추세 저항을 맞고 있지만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한번 이제 추세를 반등을 주기 시작할 때는 결국에는 일봉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일봉이 이제 음봉 마감을 하더라도 요런 양봉 뜨고 나서 요렇게 양봉 뜨고 나면은 추세가 물론 휩소성 여기 이제 하방 휩소성 V자 반등 이렇게 주지만은 어쨌거나 내려오고 나서 양봉이 일봉으로 뜨는 시점 자체는 이제 충분히 바닥권으로 생각을 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짝 흔들기는 나올 수 있어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쭉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4일 연속으로 음봉이 좀 뜨고 있죠. 근데 요렇게 연속적인 음봉 나오다가 일봉으로 양봉 뜨게 되는 시점이 거기가 이제 마지막 바닥일 수 있고 그때부터 추세를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때처럼. 그래서 일단은 일봉으로 양봉이 들어오는 시점이 조금 찐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고 오늘 일봉이 현재는 또 음봉이지만 이따 나스닥 이제 열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내려찍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좀 흔들기가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월요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저점 76.6K를 한번 이탈시켰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도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 갱신 폭이 또 워낙 작기도 했고 확실하게 추세 돌파를 이번에 좀 못해줬다라는 측면에서 그 힘이 어느 정도 좀 꺾이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과하게 내려갈 경우에 이런 식의 휩소성 무빙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의 그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반등 패턴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76.6K까지 아직 구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점 갱신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지점에서 바닥이 잡히면서 조금 반등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 주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뚫을 재료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없다라고 해도 이후에 추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88K 트라이를 해주고 눌리더라도 이번에 찍은 저점 안 가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횡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나왔던 여기서 이제 더블탑 이중 천장을 찍고 크게 이제 하락이 나왔었던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월봉의 형태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크게 이제 빼죠. 월봉상으로 보시면 2월달에 크게 빠졌고 횡보를 조금 하는 흐름입니다. 3월달에 조금 흔드는 흐름, 이제 몸통이 조금 자꾸 위아래로 좀 흔드는 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당시에도 그 다음 달에 양봉이 뜨면서 1, 2, 3, 4, 5개월간의 이제 불장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때 알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3월 오늘 이제 마지막 월봉 마감일이고 이 월봉 마감 되고 나서면 이제 4월인데 중요한 건 4월 달에 어느 정도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되는 흐름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더블탑을 그리면서 고점 돌파하는 척하는 그런 패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사실 이 장 안에서도 굉장히 먹거리는 많이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월봉이 4월에 양봉 마감 시에는 더블탑 패턴을 이렇게 쭉 가면서 21년도에 나왔었던 패턴과 비슷한 패턴을 또 그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서 지금 차트가 보여주는 흐름 살짝 고점 돌파해놓고 크게 눌리고 살짝 고점 돌파해놓고 크게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한번 이제 깨주는 흐름 지금 나왔거든요. 요때도 바닥 한번 깨주는 흐름 나왔고 지금도 요번에 이제 나왔었죠. 76.6. 자, 그 다음에는 바닥을 안 깹니다. 76.6을 안 가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지금 실제 유동성 차트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차트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고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 이제 11만 달러를 터치를 할 수가 있겠죠. 109K 이번에 찍은 109K 넘어가게 되면 이제 110, 11만 달러를 찍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 돌파해주고 사실 이제 무너진다라고 해도 물론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이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당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위상과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지금 다르고 무엇보다 28년도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24년 반감기가 있었고 28년에 반감기가 있는데 떨어져 봐야 26, 27년에 매수해 놓으면 28년에 또 펌핑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사이클을 세력들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심하게 던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28년도, 32년도 36년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다다음에 반감기 10년, 20년 후까지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이제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빠지다가도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눌린 자리고 공포 구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과거와 같은 21년도와 같은 더블탑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위쪽으로 쳐줄 수 있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전히 이제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저점 구간에서의 공포 심리는 좀 굉장히 조금 심하다. 좀 극도로 공포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굉장히 심하게 빠지면서 사실 이더리움의 차트로 놓고 본다면 거의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이더리움의 차트 형태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이 나오고 이 저점 여기까지 깼을 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고 요 구간에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로 충분히 이더리움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단기적인 공포감은 굉장히 좀 심하죠. 그리고 사실 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 또 과하게 빠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반등 추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76.6을 깨는 척 하다가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 그리면서 78K 부근에서 바닥 잡히고 이렇게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반등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어느 정도 좀 안정권으로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오려면 여기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죠.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항 맞고 좀 더 빠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빠지는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이 84.5를 좀 뚫어주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추세가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조금 목숨줄을 살리려면 83.5를 넘겨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방향성은 조금 아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 또 흔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흔들고 나서 또 4월 2일에 트럼프의 대대적인 상호관세 부과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 4월 2일 이번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 내일까지 눌러놓고 수요일에 흔들고 올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독자적인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바로 이 나스닥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이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번 주에 내려 찍으면서 저점까지 갱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이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스닥은 저점 깨고 여기서 이제 올려놓고 빼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여기서 떨어져 봐야 이 18,300포인트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요 자리 여기 저점이거든요. 여기 찍고 이제 간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 찍으면은 강하게 이제 반등 주면서 이렇게 V자로 반등 주면서 추세를 다시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방으로 열려있긴 하지만 18,300 정도 찍으면 강하게 V자 반등 주면서 추세를 다시 올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내일 좀 빠지다가 4월 2일 기점으로 상호관세의 날이죠.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대상과 범위를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발표를 하는 게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악재가 미리 선반영돼서 지금 빠진다라는 거고 막상 4월 2일에는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호재 같은 경우도 막상 호재 터지고 나기 전에 호재 나오기 전에 차트가 올라가다가 호재 딱 나오면 뉴스 발표와 동시에 빠진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리 시장에 좀 반영을 해서 좀 과하게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 쉬고 열리는 나스닥 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고 많이 흔드는 그런 무빙 나올 수 있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점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는 있겠죠. 여기 갭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오전에 열리면서 이제 갭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갭들은 높은 확률로
메워지기 때문에 내려갔다라도 이렇게 이제 갭을 메우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특히나 이더리움, 뭐 이제 전체 자산 시장이 같이 조금 묶여서 움직이는 흐름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여줬던 이렇게 조금 횡보하다가 쭉 다시 올리는 그런 패턴이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큰 폭의 이제 하방 이탈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지켜주다가 위쪽으로 다시 추세를 좀 살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0K 지금 굉장히 좀 힘겹게 8만 달러 부근을 지금 안 가고는 있지만 뭐 이 추세대로라면 저녁 시간대 밤 시간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정도의 이제 단기 하락 흐름 이후에 나오는 이런 강한 반등세가 조금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로 한번 찍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79K 정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조금 흔들기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밤 내일 정도까지 해서 바닥은 충분히 좀 잡힐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1767달러까지 내려왔다가도 반등을 좀 쉽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전의 최저점 자리입니다. 1754달러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더리움이 2022년 FTX 파산 당시 저점에 근접할 만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물론 경쟁자들이 나온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도 이더리움인데 FTX 파산 당시에 어떤 이제 저점 상태까지 근접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과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고래 주소 2개가 요 스카이 메이커다오라는 대출 프로토콜에서 약 2억 2,90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3,370억 정도 됩니다. 약 3,370억 정도가 청산 리스크에 처해 있고, 이제 청산 가격은 1787 그리고 1701입니다. 7시를 기점으로 이제 1767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은 고래 한 명은 좀 청산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고래가 이제 1701 1700달러를 가면 청산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떨어지면서 1700까지도 이탈을 한번 시키고 휩써주면서 이렇게 반등을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지금 하락 추세 자체가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연속적으로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살짝 올려주고 빼는 거기 때문에 저점 갱신을 아직 안 갔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점 갱신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1, 2, 3, 4, 5, 6, 7 여기도 1, 2, 3, 4, 5, 6 근데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리는 봉이 하나 출현을 하죠. 지금은 이제 꼬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길게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는 일봉이 한번 여기서 이제 출현을 하면서 아까 이제 1700달러대에 이제 고래를 한번 좀 청산시키는 흐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는 흐름, 그런 흐름이 조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도 일봉으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사실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3, 4일 빠지면은 반등 한 번씩 주고, 그래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뺐다? 그럼 그 이후에는 반등이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터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빔이긴 했지만 사실 떨어지는 폭도 굉장히 과하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지는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여기에 나온 하락세보다는 약하다라는 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휩소성 하방 이제 아래꼬리 깨는 저점 깨는 무빙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빠지기보다는 그냥 1754 여기 저점 있죠, 저점을 좀 살짝 깨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1700만 살짝 깨고 올린다든지 그런 흐름이 조금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 고래도 청산이 될 수가 있고, 뭐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또 많이 떠나갔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나와준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그 반등폭을 지금 다 반납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훨씬 더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더리움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빠져봐야 여기 이제 1500달러 근접하는 이 수준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찐바닥이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추세를 밀어 올리면서 2600에서 2800달러 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비트도 아까 더블탑 패턴을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다가 쭉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러면서 10만 11만 달러를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더리움도 같이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빠진다든지 그런 흐름을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더리움도 지금은 저점 구간이다. 다만 이 일봉으로 연속된 이런 음봉들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과하게 연속적으로 지금 줄줄줄줄 나온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조만간 또 바닥이 잡힐 수 있다. 그리고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754 찍고 올라갈 때 반등이 너무 약했거든요. 과하게 빠졌는데 과하게 빠진 거에 비해서 이 정도 바닥 찍었으면 여기까지는 좀 단기 반등을 보여줘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2200에서 2400은. 근데 이게 안 나왔죠. 이게 안 나온 이유는 더 빠지기 위해서 일단 올라가는 힘 자체가 약했다. 그러니까 매수세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더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는 강하게 반등들을 어느 정도 좀 준 아래꼬리 세게 달고 V자로 이제 쭉쭉 반등 쳐준 그런 이력이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 그럼 다음번엔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찍고 좀 강하게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살리는 이런 반등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더리움 공포 구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기회의 구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이제 휩소 하방 무빙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일봉 패턴상으로 어느 정도 조금 기미가 잡힐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쭉쭉 떨어지다가 일봉으로 양봉을 키게 되는 순간부터 추세 반전이 어느 정도 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봉으로 양봉을 뜨는 이 시그널 자체 여기도 쭉 빠지다가 일봉으로 양봉 뜨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반등의 세기 자체가 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추세 자체가 조금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찍을 만큼 찍은 구간에서 대추세를 이렇게 돌려나가는 흐름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될 만큼 그만큼 저평가된 구간, 이제 저점 구간,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내려찍기가 나왔을 때는 거기가 이제 마지막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알트들에 대해서도 비트나 이더가 올라가야지만 알트들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여준 코인들 중에서 그리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쭉 터져준 코인들 중에서는 제타 체인을 좀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412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딛고 이게 올린 자리고 지금도 일단은 지켜주고는 있어요. 굉장히 짧은 손익비가 되겠습니다. 이탈시키면 또 320까지 빠지는 건데 이 자리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600원 트라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800에서 900짜리까지도 볼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잡더라도 412원은 손절을 잡고 조금 상방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알트들도 사실 뭐 주말간에 이제 비트와 이더가 빠지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더블탑을 형성을 할 때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또 상당한 반등세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바닥권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제 버텨낸다라고 한다면 4월 양봉 마감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쭉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은 최소 5달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 이제 바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고용지표 파월의장 연설도 금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운명의 주간이 좀 시작이 되었다. 3월이 끝나고 이제 4월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3월의 월봉 마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오늘 나스닥 주말 쉬고 이제 열리는 나스닥의 변동성 그리고 과연 나스닥이 어느 구간까지 내려가면서 조금 바닥이 잡힐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주 초반에 잡힐 거라고 봅니다. 바닥은 월화수 안으로 바닥이 좀 잡힐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들겠지만 더블탑 패턴이 도래한다면 저점 갱신 없이 76.6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 살리는 그런 흐름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8시간봉 보시면 이 구간에서 뭐 내려찍기 세게 나오면서 한 번에 내려찍기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이 76.6을 안 깨주고 여기 이제 어깨자리 역해된 숄더의 어깨자리까지만 내려갔다가 추세를 어느 정도 살렸을 때 83.5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바닥이 이제 잡혔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목표를 좀 높게 보는 것도 우리가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일봉 양봉 마감 시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빠지는 구간에서 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여기서 빠질 만큼 다 빠지고 바닥이 잡힌 다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찐바닥이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돌파해주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려주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흐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76.6 가기 전에 바닥 형성해주면서 83.5 넘겨주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컨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바닥을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깨고 나서 일봉 마감 시점에 이런 아랫꼬리봉 손절을 잡고 롱을 쳤을 때 과하게 또 올라주는 그런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소액이지만 약간의 레버리지 조금 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76.6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그나마 조금 이제 위쪽으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관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83.5 넘겨주는 거 보고 이게 빠지면은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렸다가 83.5 넘겨주는 흐름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전략 요게 이제 좀 더 안전한 그런 배팅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매매 방식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큰 흔들기가 예상이 되니까요 그 구간에서 최대한 좀 바닥을 잘 잡고 특히나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제타체인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힘있게 레이어 제로라든지 바닥에서 올려쳐주는 알트들 나온 건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상당한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잡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기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코인들도 잘 선별을 해서 카톡방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비트겟에서 IMT 토큰 신규 상장 관련해서 풀엑스와 캔디밤 이벤트가 있고요. 소액 참여하실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 27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고요. BGB 기반 그 다음에 IMT 기반으로 이렇게 풀 해당 풀에 들어간 만큼 에어드랍을 받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비트겟 홈페이지 가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 굉장히 조금 힘든 구간이고 조정 이후에는 또 반등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을 한번 잘 잡아보고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땐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